얼마 전 한국 정부가 라면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기업들이 적정하게 판매가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사실상 가격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국내 라면 4사는 이번 달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4에서 5%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실제로 가격을 내렸다는 보도,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뉴스도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왜 많은 제품 중 라면 가격이 지목됐을까요? 라면이 한국인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옛날에 말이야, 다 라면만 먹고도,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현종하게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이나 따버렸어. 임춘혜입니다, 형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 대회에서는 임춘혜 선수 같은 8군의 육상 스타가 탄생해 육상 3관왕에 올라 국민 스타로 등극한 임춘혜. 당시 한 언론이 임춘혜 선수가 라면만 먹고 뛰었다고 보도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주었죠. 나중에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내용은 과장됐다는 게 확인됐지만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임춘혜 선수를 라면 소녀라고 부르면서 열광했습니다. 가난 속 인생 역전을 위한 헝그리 정신이 라면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헝그리 정신이. 한국 최초의 라면은 1963년 나온 삼양라면.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이죠. 쌀이 부족해서 정부가 보리나 밀을 많이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라면 소비량은 급증했죠. 처음에는 한국 라면도 일본 라면처럼 하얀 국물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국물이 등장하면서 라면은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다른 라면 업체와 종류가 쏙쏙 등장하고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광고 시장도 커졌고요. 그야말로 국민적 먹거리로 등극.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끼니를 때울 귀한 음식으로 자리 잡죠.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농심라면. 쇠고기에 얼큰한 국물. 깜빡 넘어가요. 처음 라면 가격은 10원. 당시 월 평균 소득의 0.16%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월 평균 소득의 0.16%는 6,400원 정도. 라면 가격은 860원. 60년간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 라면 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물론 지금은 가난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아니겠죠. 야식이나 간식으로 또는 그냥 좋아해서 라면을 먹잖아요. 하지만 라면은 여전히 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상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끼니를 제때 챙길 시간이나 여건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 현실과 맞닿이기도 하고요. 서울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살 김모 군. 당시 그의 가방 안에선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과 함께 컵라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달팠을 그의 현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한 신문은 창간 70주년 특집 기사를 일면에 내면서
기사와 제목 위에 누군가 먹던 컵라면과 삼각김밥 사진을 얹는 파격적인 편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면을 컵라면 깔개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 시대 고달픈 청년들의 현실을 상징화한 겁니다. 라면에 민심이 녹아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라면값만큼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사회적 기대, 심리도 크고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의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제 고향 프랑스에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바게트죠. 가격은 물론 모양과 크기, 재료도 법으로 관리해요. 바게트 하나 가격은 한국 돈으로 약 1,500원 정도. 작년엔 바게트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어요. 그때 프랑스 출신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게트는 프랑스인의 일상적 의식이자 나눔과 즐거움의 동의어다 라고요.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정권 반대 운동으로 번졌을 때 시위대는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보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바게트 빵 전체를 원하는데 대통령은 부스러기만 줬다. 바게트 역시 라면처럼 프랑스에선 민심일 수 있다는 얘기죠. 출출하네요.